완벽한 분석으로 세운 예측과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 같은 현실,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입니다. 2026년 3월 3일, 바로 그 하루 동안 한국 증시에서 벌어졌던 이 드라마 같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숫자를 믿는 냉철한 분석가 K입니다. 그는 아주 꼼꼼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무장하고 시장의 장기적인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자, 바로 이 보고서가 K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3월 3일 화요일 아침,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나온 이 자료는요,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새로운 코스피 목표 지수, 바로 7,500포인트. 기존 5,800포인트에서 무려 1,700포인트나 올려잡은 건데요.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나 수익성이 정말 탄탄하다고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날 시장의 현실을 대변하는 또 다른 주인공, 제이가 등장합니다. 제이는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 깔린 공포와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읽는 현실주의자예요. 그의 눈에 비친 시장은 K의 예측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이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희망적인 숫자 7,500 기억나시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7.24% 폭락해버렸어요. 이건 시각적으로나 이야기로나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두 자릿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무려 5조 원어치를 시장에 그냥 내던지면서 공포를 그야말로 극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이가 목격한 이 엄청난 패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장에 공포를 불러온 그 외부 요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곧이어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옵니다. 그러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죠. 이란의 위협이 왜 시장의 핵폭탄급이었냐고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에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숨통, 생명줄 같은 곳이죠. 여기가 막힌다는 건 그냥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신호였던 겁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WTI 유가가 5% 가까이 폭등했고요. 공포지수라는 별명을 가진 VIX 지수는 10% 가까이 치솟았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시장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빠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게 잿더미가 된 것 같은 대혼란 속에서 K가 봤던 그 희망의 근거들은 이제 다 소용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데이터의 근거산, 이성적인 분석. 이런 예측은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K의 7,500 예측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EPS 전망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이걸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한 거거든요. 여기서 PER이라는 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몇 년 걸리냐는 건데 이게 낮을수록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K가 왜 그렇게 시장을 좋게 봤느냐, 그 핵심 근거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 반도체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다. 그리고 셋째,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주가가 여전히 싸다. 바로 이 단단한 믿음을 시장의 갑작스러운 폭락이 그냥 뒤흔들어 버린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펀더멘탈을 외치는 K와
눈앞의 공포를 말하는 J. 이 둘의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펀더멘탈과 공포, 어느 쪽의 힘이 더 셀까요? 자, K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보세요. 기업이 돈 버는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그냥 단기적인 소음일 뿐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고요. 하지만 제2의 관점에서 시장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아니, 당장 전쟁이 날 판인데 미래 이익이 무슨 소용이에요? 일단 살고 봐야죠. 불확실성의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복잡한 분석보다 생존 본능을 따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종 펀더멘털을 압도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린 뭘 봐야 할까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알려줄 핵심 신호등 4가지를 짚어드릴게요. K와 J 두 사람 모두 이걸 지켜볼 겁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J가 느끼는 공포가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K가 믿는 펀더멘털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증거가 될 거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지정학적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겠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냉철한 데이터를 믿는 분석가 K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시장의 공포와 흐름을 읽는 현실주의자 J에 더 가깝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답이 바로 앞으로의 시장을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